근데 상품 등록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수동 등록을 했어요. 네. 수동 등록을 해서 마켓을 하나하나씩 다 올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상품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한 번 등록하면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오픈마켓에 다 이제 뿌려줄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반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월 평균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구매대행 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평균적으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정도 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천에서 7천이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28%에서 32% 이렇게 왔다 갔다. 와, 그래도 마진이 30%면 꽤 많이 남네요. 네, 조금 남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쇼핑몰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쇼핑몰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조금 마찬가지로 19년도에 이제 신사임당님 동영상 보고 위탁 판매를 먼저 시작했어요. 네. 네, 위탁 판매를 그래서 1년 정도 하다가 중구매 대행을 접해서 중구매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탁 판매라는 게 국내에서 도매 사이트 보고 올려서 네네. 주문 들어오면 뭐 네이버 최저가나 도매 사이트 주문하는 방식. 네네, 그거 맞습니다. 1년 정도 하시다가 왜 그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위탁 판매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목표가 매출 1,000만 원 해서 300만 원 벌자가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셀러들이 대거 유입되던 시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을 더 벌고자 하니까 저는 이제 특정 카테고리 하나만 취급을 했거든요. 반려동물 용품 카테고리만 취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투자되는 돈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제 그 포장해야 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재고를 안아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이 매출 부대 비용이 같이 증가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입을 해서 가기에는 실력이 많이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류의 이커머스 사업 중에 이제 괜찮은 걸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보다가 구매 대행을 접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구매 대행이라니까 어느 나라 거 구매 대행 하시는 거예요? 중국 구매 대행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네. 중국 구매 대행 안 어려워요? 저 역시도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을 배울 때는 중국 구매 대행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얕고 넓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은 어느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타오바오하고 VVIC에서 가져오고 타오바오랑 어디요? VVIC. 그것도 도매 사이트 같은 개념인가요? 네, 의류 이제 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구매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구매 대행을 위탁해서 구매 대행 넘어가셨을 때 뭔가 물건을 소싱하고 이렇게 판매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잘 못했어요. 처음엔 잘 못했던 이유가 제가 위탁 판매도 특정한 카테고리, 반려동물 카테고리 하나만 딱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 왔을 때도 소위 말해서 이제 잡탕이라고 하는데 모든 카테고리 상품을 파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소수의 상품만 잘 파는 분들이 또 계시고 맞아요. 그 안에서의 차이점을 그 당시 실력으로는 변별력을 가지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이제 저의 사업 선배이자 멘토이신 스트렉 선배님한테도 많이 배워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군을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죽이고 이제 예를 들자면 민물 낚시를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낚싯대를 여러 개를 깔아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걸리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걸 이제 파악하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 상품을 취급하게 됐어요. 근데 상품 등록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수동 등록을 했어요. 수동 등록을 해서 마켓을 하나하나씩 다 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상품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한 번 등록하면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오픈마켓에 다 이제 뿌려줄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반자동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이 뭐예요? 반자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량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중국 구매 대행이나 기타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대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어떠한 아주 간소한 기준으로 어떤 상품을 검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1페이지에 상품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타오바오나 아마존에. 그럼 거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그냥 스크랩을 1초 만에 스크랩을 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바꿔서 올려야 되니까 그럼 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다 제목을 바꿔주고 뭐 썸네일도 뭐 왜곡어가 있으면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안에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손을 봐주고 이러면 이제 반자동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에 특수한 능력이 있어요. 이제 치환 기능이라고 있는데 요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뭐 슈라는 단어를 신발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라. 이런 오더를 주는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오더를 주게 돼서 이제 한꺼번에 바꿔서 한꺼번에 올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렴 이제 제목이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좀 사실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스크롤이라고 하나? 네, 스크랩 기능 쫙 해서 다 올린 거고 반자동 같은 경우는 상품명이나 옵션이나 조금 손댈 수 있는 거. 네, 그 정도 차이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 반자동을 사용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갖고 오실 때 반자동이면 상품명을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수정하세요? 노출 좀 잘 되는 상품명 만드는 꿀팁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뭐 키워드 마스터나 키워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어떤 키워드를 고객들이 주로 검색하고 뭐 경쟁 강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제목을 짤 때 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할 때 하는 말인데 긴 제목 속에서 일단은 명사를 최소한 2개에서 3개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뭐 이런 테이블을 올린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냥 테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강의용 테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책상이라고도 검색할 수 있으니 민물 낚시의 낚싯대 펴는 논리와 비슷하게 이 명사를 최소 2-3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나 이거를 일컫는 뭐 수식어구나 미사어구를 집어넣어서 제목을 완성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50자 다 채우시나요? 아니면 조금 작게 상품명을 만드시는 편인가요? 50자를 거의 다 채우는 편이에요. 다 채우시는 편이고. 네. 하나만 얻어 걸려라 약간 이런 주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구매 대행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반품, 뭐 CS 이런 거 같은데 네네. 중국말 못하는 사람도 중국 구매 대행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수출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도 못해요. 중국어. 네,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제 워낙 그 뭐 팝하거나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번역기를 돌려서 말을 해요. 번역기 돌리면 그래도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보네요. 네, 그럼요. 다 그냥 CS 같은 경우나 우리가 중국에 궁금한 것들도 다 팝하고 돌려주셔서 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반품을 들어오면 그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80만 원 이상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와. 뭐 80만 원 넘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직접 한번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반품을 받아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업무 처리도 어렵고 저희 사무실로 택배사를 불러서 이거 다시 중국으로 보내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걸 들고 그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택배를 붙여갖고 또 안에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비용 대비 굉장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제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연락을 해서 1차적으로는 이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을 만큼 어느 정도만 조금 휘거나 조금 스크래치가 갔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사용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봐요. 그러면은 제품이 비쌀수록 대부분 고객들은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짜리 상품을 고객한테 팔았는데 고객이 반품을 했어요. 어떻게 그럼 딜을 하세요? 그럼 일단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은 대표님께서 100만 원짜리 어떤 뭐 테이블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이거 반품 신청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직원이 연락했을 때 사진을 받아서 뭐 여기 모서리도 까져 있고 조금 스크래치가 보이면은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운송 중에 저희 이제 업무 처리 미숙함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이 혹시 저희가 제안을 일단 드려보겠다. 2가지 제안을 드릴 건데 하나는 고객님이 당연히 저희가 잘못된 상품을 보내드렸으니 전부 다 환불 처리해드리겠다. 2번째는 뭐 제품의 한 절반 가격 정도를 부분 환불을 해드릴 테니 혹시 조금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좀 부연적으로 말이 좀 통하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사실 이게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보내고 이런 또 택배비랑 뭐 이런 물류비나 이런 게 사실 더 저희도 그렇게 되는지라 고객님께서 괜찮으시면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고객님들께서는
대부분 거의 사용을 많이 하세요. 와, 50% 할인 제한을 주시는 거네요. 네네. 와, 그럼 고객은 반품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쓸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걸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손해는 보지 않겠다. 네, 그렇죠. 아, 최대한 손해를 덜 보는 선으로 세이브해서 가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국내 위탁도 해보셨고 네. 중국 구매 대행도 해보셨고 네네. 뭐 동남아나 다른 수출도 해보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에요? 좀 장단점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위탁 판매를 할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위탁 판매를 할 때는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뭘요? 특정한 카테고리의 특정한 상품들을 가지고 이제 상위 노출을 통해서 계속 롱런하기를 바랬는데 네.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의 요즘 메타가 중국 구매 대행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품 많이 올려서 거기서 팔리는 건 가공해주고 안 팔리는 거 없애주고 또 계속 들이붓고 그래서 저희 이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속도가 빠르냐 네. 빠지는 속도가 빠르냐 요게 이제 쌓이면서 깔리는 매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액션을 취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달리는 거라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봤을 때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고의 단점은 정산주의가 느리다는 거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드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위탁 판매로 빠른 정산을 하게 되면은 송장 찍어주고 나서 택배가 출발하면 다음날 바로 정산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구매대행은 일단 빠른 정산도 지금 안 되고 보통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정산을 빠르게 해주는 플랫폼이 올라라고 있는데 이 올라 플랫폼에서 정산을 빨리 받을 때는 뭐 빠르게 받을 때는 이제 물건이 주문 들어온 시점부터 뭐 일주일 안에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보통 10일 정도 뒤에 선정산이라고 표현하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온전히 모든 금액을 정산받는 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마켓에서 걸리게 됩니다. 돈이 많이 묶이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돈 묶이는 거 말고는 구매 대행에 단점은 없나요? 사실 돈 묶이는 거 말고는 제품을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배송 대행지를 여러 군데 써봤지만 배송 대행지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품을 내 제품 같이 보지 않죠. 네,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진 한두 장 찍혀 있는 걸 보고 그냥 결제를 해서 물건을 보내게 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생각하는 예상하지 못한 반품 이슈가 아니면은 크게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작해도 돈 벌 수 있어요, 구매 대행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돈 벌어요? 알려주세요. 진짜 일단,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벌고 싶다. 순위. 네. 방법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으세요? 일단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5대 마켓이라고 하죠. 뭐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 5개 정도는 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반자동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시중에 뭐 투플렉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제 제품을 소싱을 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범했던 오이긴 한데 요거 잘 팔리겠지라는 제품은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구매 대행은 브랜드 상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초보셀러일수록 브랜드 상품은 거의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 안 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해외 직구 탭이 있잖아요. 네이버 해외 직구 탭에서 한번 들어가서 카테고리별로 한번 보세요. 뭐 빅파워 등급의 셀러는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뭐 또 낮은 등급의 셀러는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떤 걸 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비슷한 점들이 많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셔서 요 안에서 또 이제 나의 마진율을 가지고 분석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나보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만 원짜리 상품을 150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한 달간 판매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진짜 한두 번 걸려라 식으로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품을 꾸준하게 하루에 뭐 10개건, 20개건, 뭐 100개건 꾸준하게 등록을 하시다 보면은 첫 상품이 팔리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를 빨리 느끼셔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등록하셔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한다면은 매출적으로 한 300에서 40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쇼핑몰이라는 게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 신사임당님 어떻게 보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스토어뿐만 아니라 이 쇼핑몰이라는 세계를 알게 됐는데
이렇게 경쟁 심한 데서 그래도 2년 넘게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네. 살아남았던 또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일단 중국 구매 대행 파트에서는 사람을 많이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저하고 비슷한 레벨의 셀러, 저보다 훨씬 앞에 있는 셀러, 또 저보다 조금은 뒤에 있는 셀러들 많이 만나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마켓이 날아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은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조심해라 또 코멘트를 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A라는 방법과 뭐 A라는 툴과 뭐 A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아웃풋이 나왔을 때 뭐 다른 사업자의 친분이 있으면은 그 사업자랑 이거 교류가 되는 거죠. 나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한번 해봤냐? 그러면은 해본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는 거를 좀 그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어요. 커뮤니티 모임하면 자기가 모르는 걸 많이 배울 수 있죠. 네네. 근데 영상 보셔도 구매 대행이나 뭐 위탁이나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위탁 판매든지 뭐 중국 구매 대행이든지 뭐 다른 나라 구매 대행 혹은 수출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관심을 두시고 이제 돈버니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채널을 보시고 관심사를 두고 계신 상태라면은 언젠가 내가 이걸 하시게 될 거라면은 지금 당장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들 왜 영상 봐도 안 해요? 아무래도 저 역시도 그러했듯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 초보자들한테는 당장 마켓을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공포이자 스트레스인데 코어한 내용을 알려줘도 에이 뭐 그냥 저렇게 하는 거래라고 생각이 들지 요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뭔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다른 분들 이 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실 때 조금 조언 드리는 부분이 만약에 어떤 분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요거를 뭐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결제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꼭 요거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입시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추종하는 누군가가 A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만 하면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요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요것과 부수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고 그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